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네. 요즘 은퇴라는 말은 예전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오. 은퇴하면 이제 뭐 이제는 물러나는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네. 또 다른 시작. 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또 다른 시작이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은퇴 후에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혹은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너무나 인생이 보람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시니어 라이프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오. 아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대됩니다. 현역에서 그동안 쌓아오신 지식과 경험을 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돌려주면서 두 번째 인생을 더 깊이 오. 살아가는 네. 시니어분들의 연합회, 한국 시니어 비전 연합회 박성보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회장님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공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대령으로서 네. 현역에서 총 36년 동안 조종사와 지휘관 참모직을 역임했고요. 2009년 말에 국방대학원 교수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줄곧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 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무총장부터 사업본부장 그리고 부회장을 거쳐서 2023년도에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셨군요. 네. 와, 소개 중에 이 36년간 네. 대한민국의 영공을 그야말로 지켜주셨는데 맞아요. 네. 이 얘기를 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군생활 네. 이야기 네. 좀.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공군에서 전투 조종사로 인관을 해가지고 네. 전술기 조종사를 거쳐서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로 약 11년 동안에 3분의 대통령임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네. 좀 쉬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또 사회공헌 활동에 뛰어드셨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우연한데요. 제가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예. 노인 상담사, 노인 교육사라는 교육 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수 있겠구나 네. 하던 차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세계 노년학회 이사 회장과 초록우상 어린이재단 이사장을 지내신 차흥봉 박사님하고 네. 서울대 석좌 교수이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그 한국노인력개발원장을 지내신 최성재 박사님 등 그 사회복지학과의 저명하신 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취약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력 배양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창안해서 네. 이제까지 시행을 해왔고 우리 단체의 주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또 계기를 하나 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보 일선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그 혜택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의무와 책임감에서 이 길에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신.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살짝 단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회장으로 몸담고 계시는 네.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이죠. 한국 시니어 비전 연합회. 이 단체는 좀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립 목적은요, 네. 시니어들의 그 사회 참여를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네. 사회 문제 해소와 공익 증진으로 국가 사업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단체는요, 두 단체가 2020년 1월에 통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한 단체는 차흥봉 전 장관께서 주도로 설립한 2009년에 네. 한국 고령사회 비전연합회라는 단체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니어
직능연합회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네. 각종 공익단체의 출신자들하고 또 공익법인의 회원들을 묶어서 시니어 직능클럽이라고 장관 명의로 전국 49개 단체를 창설을 해줍니다. 네. 그 단체의 총연합회가 바로 한국 시니어 직능연합회인데 이 두 단체가 네. 합쳐서 만들어졌고요. 오. 회원들은 단체 회원하고 개인 회원으로 돼 있고요. 네. 현재 중앙회는 충무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요. 네. 다양한 직종의 그 시니어들이 있고요. 네. 또 검증된 이런 그 회원들이 노련한 그런 회원들이 인력 풀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뿌듯해 정말 하시네. 많은 유능한 분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됩니다. 맞아요. 설명만 들어도 그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 회장님이신데. 네. 회장님이 딱. 감사해요. 예. 예, 뭐 약간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분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이. 오, 정말 예, 그러네요. 예.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대개 이제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직능 분야는 예. 자기가 속해 있거나 또 모 회사가 있죠. 단체니까는. 네. 공공단체는 뭐 KBS나 한수원 또 조선일보 이런 공공기관들의 퇴직자 모임들이라서 네. 거기서 시니어 인턴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네. 자기들의 그 경륜과 또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한 분야. 네. 한 분야는 이제 청소년 분야에서 아이들한테 사회 적응 훈련하고 직업 진로에 대해서 지도를 해줍니다. 또 한 분야는 퇴직하기 직전에 그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 퇴직 사회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네. 은퇴 설계를 도와줍니다. 끝으로 노인 분야에 와서는 노인들의 어떤 정신 재활이라든지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계몽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노노 케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4개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말씀해 주셨고 이런 지원 사업들은 현재 어떤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5년 동안 했으니까. 예, 예. 그렇군요. 우선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직업 진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294개 학교에서 397회를 했고요. 와. 강사를 3,664명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58개 업종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 군인이 되는 네. 길부터 조종사가 되는 길, 네. 또 관련해서 항공 승무원이 되는 길까지를 어. 직업 진로 교육을 해서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영상과 PPT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적응력 배양 멘토링을 합니다. 즉 대상자들은요. 네. 보육원과 그 출신 자립준비 청년들, 탈북자 다문화 청소년들, 오. 미혼모, 네. 범죄 소년, 보훈 유자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부모 가정,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이들한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내용과 또 실제로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해주고요. 네. 몇 년 전에는 삼성 드림 클래스에서 섬소년 중학생들을 데리고 직업 진로 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총 5,500명을 상대로 야. 140명의 강사를 일시에 투입한 적도 있습니다. 아. 또한 저희가 이제 군경 출신이 많고 공무원 출신이 많은데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나라 사랑 강연을 국가보훈부에서 받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애국심 함량 교육을 학교나 경찰, 소방서 이런 데 가서 하고 있고요. 네. 노인 관련해서는 한 2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인 인문학 강좌와 계몽 교육을 합니다. 노인 대학이나 노인 시설에서 예. 이런 노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는 노인 멘토링 및 복지 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제가 이제 군 출신이니까 네. 전몰 군경 미망인이라든지 고엽제 전후라든지 예. 이런
우리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의 보훈 가족들 돌봄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과 노인 또 국가에 애국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사업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청소년도 캠프까지 맞아요.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 대단합니다. 멘토링, 뭐 네. 나라 살아 강연까지 규모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 네.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들도 엄청난 숫자들이 투입이 되면서 다양한 교육을 해주고 계신데, 네. 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니어 회원분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이분들이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네. 소위 은퇴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오, 통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전문 용어로 예. 네. 이건 국가에서 지정해진 명칭입니다. 제가 오, 만든 게 그렇군요. 아니고. 예. 은퇴 지식인. 은퇴 지식인. 아, 예, 예, 예. 그래서 은퇴 지식인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어떤 이런 그 유명한 법인 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중앙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사회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요. 네. 또 이런 단체는 자기 단체의 활동을 합니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성에 따라서 적절한 역할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저희들한테 이제 오는 거는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 진로 강연에 자기가 평생 체험하고 익힌 그런 내용들을 강연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정력 멘토링 사업에서는 네. 그 지가 표준 교재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그 경륜이 충분히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고 네. 어떤 애꿎은 일에도 다 반응해 줄 수 있는 아주 노련하고 진후한 네. 멘토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사실 대단합니다. 뭐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경험이 그야말로 그쵸. 예, 예, 살아있는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주 돼서 흥미로워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초고령 사회가 된 현재 사실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노년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시니어라는 말이 더욱더 좀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시니어가 사회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요즘 고령 사회에서 노인 하면은 상당히 좀 나쁘게 폄하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부담으로만 설명하는 게 보통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6.25 전쟁 직후에 예. 태어나서 휴전한 지 2달 만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베이비 부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은요, 오히려 고급의 지식과 또 굉장한 인적 네트워크, 인맥이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책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적임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도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역할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기여하는 바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부한 경륜과 네. 지식, 고도의 지식, 또 인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예. 취약 청소년들 아까 얘기한 맞습니다. 네. 취약 청소년들은 대개 부모님들의 양육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요. 네. 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유기된 경우가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요 후견인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그 애들한테 후견인이 돼 준다면은 네. 이런 아이들한테는 매우 큰 디딤돌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연합회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 중에서 회장님께서 이제 특히 좀 더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활동은 어떤 거예요? 예, 좀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예. 얘네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나 친척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생활 현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거나 아니면은 매우 어려운 그런 예. 생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또 보호 시설 같은 데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데 급급하지 아이들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사회 적응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견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아이들은 대물림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사회 적응시키는 전문 투거로 프로그램과 우리의 그 멘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예.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자꾸 아이들을 우범자 취급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네. 이 기회에 한번 떨고 갔으면 네, 좋겠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외로운 늑대라고 아십니까? 외로운 늑대? 예. 외로운 늑대가 늑대. 외로운 예,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을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과거 현재 유럽에서도 후진국에서 미립국하거나 어쩌다가 들어온 아이들이 그 선진국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하고요. 예. 또 유명한 관광지에서 폭발을 시키고 네. 이런 것을 바로 자생적인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그 취약계층 예. 청소년들이 예.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요. 우리가 선진 사회가 될수록 점점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빈부 격차가 예. 커지니까 예. 이런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요. 결국 그 부담은 사회적 비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끔찍한 얘기지만 어느 날 우리 담을 넘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길거리든 어디에서든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바로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성공을 시켜주고 또 얘네들을 잘 선도를 한다면은 예. 사회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3년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네. 저희가 은퇴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주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네, 소개해 말씀해 드릴까요? 주세요. 해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크게 해서 하나는 사회성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아이들이 네.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회성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예. 이 아이들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론적으로 또 교재를 통해서 사회성 기술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생애 설계를 수립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최성재 교수님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여행 가보시겠지만은 하여튼 핀 하나로부터 조그만 양말까지 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혹시 인생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쇼핑 특히 아이들이 여행 계획은 침울하면서도 네. 인생 계획에는 소홀하거나 아예 세우지 않는 아이고. 그런 그런 것 거를 같아요. 착안하셔가지고 예. 각 생활의 8대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세우는 생애 계획을 세워서 그 단계마다 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바뀌겠지만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립 정보라고 그래서 아동 그 권리 보장원에서 혼자 일어서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교재를 만들어냈어. 그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시설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정보들을 해주는데 이 세 가지 정보를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을 만큼 유익해 보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노년의 삶에 기여하는 단체가 아니라
노년의 삶이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생각이 그래야죠.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장님께서 또 청소년 이야기도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쓰시게 된 그런 또 이유나 계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떤 네. 계기가 있어야 우리가 굉장히 이 다른 일들을 하고 저같이 군인 출신들은 주로 방산업체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맞아요. 네, 저도 네. 봤습니다. 잘. 예. 예. 일단 계기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6.25가 끝나고 휴전하고 2달 후에 어머님이 피난길에서 저를 없애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 아시겠지만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부모님이 가난한 농군이라서 그래서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겠다. 네. 해서 공업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자리 했는데 혹시 공돌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공장에서 일하는 예, 예. 청년들을 공돌이. 비하시키는 게 제가 그랬던 것 공돌입니다. 같아요. 구체적으로 공돌이 생활을 한 2년 하면서 굉장히 곤궁하고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그 2년이 이제 제가 또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네. 사무장이 네. 공군에서 제대한 연세대학교 복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그 독서실은 전부 입시 공부를 하는 애들인데 예. 거기서 이제 청소나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걸 보고 대학을 갈 수 없지만 공짜가 있다. 오. 예.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공군에서 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사 출신 장교들이 멋있더라. 네. 거기를 한번 가보게 어떠냐.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죠. 그거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 2년을 위해서 제가 사관학교를 나왔고 와. 조종사가 되고 아주 제가 막말로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그쵸.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했고 아까 또 제가 그 조종사지만 정문 일을 잠깐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청년 장교 병사들을 같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생에 있어서 제 경험처럼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바꿔요. 계기가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에 또 뛰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데요. 일산에 홀트고원이라고 있어요. 네, 알죠. 그럽니까? 예, 예. 저희가 5학년 때 처음으로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보다 한 너댓 살이 많은 흑인, 백인 아이들, 혼혈 아이들이 예. 전쟁 고아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네. 여기 보니까는 저도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놀립니다. 피부 색깔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국 원조품인 플라스틱 장난감하고 쿠키 같은 생전 보도 맛도 못한 그런 것들을 줘요. 네.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철없이도 부모님한테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철없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해외 입양을 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고 또 이렇게 입양을 가게 되면 아주 모르는 나라, 하나는 미국, 하나는 뭐 유럽 이렇게 갔더라고요.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살게 되는 게 이게 부모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 이후로 계속 이런 분야에 하다 보니까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이제 어떤 한 분이 인생을 바꿔주신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되셨고.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공군도 제가 알기로는 공군 파일럿 한 명을 키우려면은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 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자, 청소년 멘토링 분야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어떤 걸 받아야 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멘토는 이제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요. 네. 네. 멘티라는 용어는 학습자를 얘기를 하죠. 네.
그 멘토가 하는 일은 지식, 경험, 지도, 조언을 제공해서 멘티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줘야 되는 그 멘토링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멘토라고 해서 자기 경험과 지식만으로는 훌륭한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 취약 청소년 멘티들하고 공감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감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관련된 전문적인 학습하고 훈련을 숙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경력을 늘려가야 네.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되게 고학력의 저희 같은 그런 전문직 퇴직자들은 말이죠. 강사를 하기를 원하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 강사로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조금 건방지게도 나 정도 되는데 내가 무슨 또 추가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실 수 네. 있죠.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해낼 또 이런 강사를 잘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고도의 지식과 예. 풍부한 경험도. 사회 경험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단체에서 네. 뭐 30%는 무조건 퇴출시키는 강력한 하는 거는 왜냐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강연 시장이라고 있죠. 두 분들 아시겠지만 네. 강연 시장에는 수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합니다. 네. 그럼 시니어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가 돼야죠. 네. 아마도 라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라떼에는 네. 이런 말은요 가족들도 안 들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나 때에는 어떻게 하면서 강연하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데 하는 얘기를 하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네. 나만의 주제와 즉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신언서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신언 서판. 서판이요? 예, 이 고전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신언서판인데 이거 보세요. 예. 학생들은 다 몰라요. 아, 우리 예전에? 때는 저희도 몰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신언서판입니다. 즉 네. 몸신자죠. 그런 깨끗한 외모와 반듯한 자세, 강건한 육체, 밝고 성실한 표정 네.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언은 말씀언이죠. 그래 말씀언이 돼서 밝고 친절한 목소리, 정확한 어법, 바른말 쓰는 거 이거를 갖춰야 되고요. 네. 서는 이제 글서자인데요. 네. 그래서 독서와 해박한 지식, 문장력. 과거는 글씨까지 봤는데 요즘에는 뭐 글씨는 안 되죠. 끝으로 판은 네. 판단할 판자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별력, 굳은 의지와 추진력 이런 것을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이걸 강조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7가지의 쌍기역, 끼역 아신가요? 아, 예. 7가지. 꾀꼴, 저도 좀 꿈기, 많이 써먹는 거라서. 강꿈꿈. 예. 아주 잘 외우고 네. 있죠. 그래서 꾀는 지혜를 얘기하고 이건 이제 출세하는 데 필요한 자질입니다. 네. 꾀는 지혜고요. 꼴은 용모죠. 끄는 연줄이고요. 네. 끼는 재능입니다. 재능이죠. 깡은 배짱이고 네. 꾸는 전문이고요. 네. 끝으로 꿈은 비전입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걸 하고 있어. 저도 이런 거를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옛날에 한문 공부를 저희 때는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관학교 들어가니까 한문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코피 쏟았습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전에서 인자를 검색하는데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가지를 해서 이거를 인생 성공의 요건으로 해서 6가지를 정리를 해서 강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예. 우선 사람인이죠. 네. 모든 기준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예.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해서 사람인, 사람인 그다음에 어질인, 어질인 예,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착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을인자죠. 뭐 당연히 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공손할 인입니다. 공손할 인은 겸손과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질기린, 우리 인대라고 그러죠. 질기는 버팀과 불포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공군의 지휘관 정신훈화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교재를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와. 네. 그리고 회장님, 현재 퇴직한 고령자분들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저도 그 기간을 지나봐서 아는데 네. 당연히 무슨 뭐 좋은 직장과 충분한 보수가 우선 기대되겠지만은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거는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음가짐만 제가 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뭐 이제 많이 있죠. 네, 예, 남은 그래서 기간 힘든 거. 지속성이 불안한 취약한 업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죠. 그다음에는 조기 퇴직 후에 장기 실업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직업의 안정성이 취약해서 주로 계약직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네. 소득 보장 제도가 불안전하고 가족 부양의 기능이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고령 인구 문제는요, 정부가 당연하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전문가들도 어떤 내용은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해결점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인식 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봉양의 대상이 아닌 능존적인 생산력, 아까 얘기한 예. 생산력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부모 봉양, 자녀 부양, 부양. 이 우리나라의 고래의 어떤 전통입니다. 이제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존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을 인식해가지고 이제는 제2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세워야 되고요. 이제는 자기가 결단력 있게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네. 자꾸 TV나 방송에서 걱정되는 일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네. 같이 네. 실제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네. 오. 값진 조언인데요. 값진 조언인데 네. 정말 현실적인 네, 현실적이에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고령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 또 정부나 지자체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고령 인구를 위한 어떤 지원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학술적이고 광범위한 문제라 돼서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련해서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상당히 이제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형식적이고 실적을 우선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 저 보시죠. 네. 지하철에서 뭐 네. 이렇게 지내시는 노인분들 보면은 오히려 힘들게 꾸벅꾸벅 주우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참으로 안 좋은.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자리보다는요, 좀 보람과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네. 자존감이 있는 일자리로 좀 만들도록 좀 창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인력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이 필요한데요. 지속적으로 고용을 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합니다.
근데 보통 노인 일자리들이 반년뿐이 안 돼요. 그럼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정부 예산이 연말에 뭐 저 여야가 싸우다가 2월에 가서야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고요. 그 개수 조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모으다 보면 사업을 모으다 보면요. 5월에나 이것이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연말 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11월이면 이 사업이 끝나요. 고용사업. 그러면 불과 반년에 가까운 그런 기간뿐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네. 공공 일자리죠. 네. 더군다나 그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것도 불투명해집니다. 불확실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도 불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고용이 될지 안 될지도 또 불투명해져요. 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되는 마찰을 일으키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인지 노인들의 일자리인지. 예. 예, 그래서 이 청년들하고 방해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요. 네. 내야 돼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우리들이 하는 우리 법인이 추구하는 은퇴지식인 시니어만이 네. 잘 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 적응력 오. 배양 사업이 맞아요. 바로 대표적인 표본인데 이건 네. 청년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또 네. 청년들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좀 정부나 기업, 기관 또 참여하는 네. 우리 시니어들이 네.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또 일이고요. 맞아요. 네. 자, 지금 중고령 전문직 퇴직자를 이제 사업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퇴직 앞둔 분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려면은 네.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고 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예. 이 검색을 해봐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아마 이번에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우선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춰야 돼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라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데 좀 인터넷상에도 정보가 많으니까는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멘토링이 뭔지,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회 공헌을 해보고 싶지만 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도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 은퇴 지식인들이라고는 이제 시니어들을 만나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죠. 굉장히 겸손해서 그렇게 드러내놓고 일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거를 봤어요. 저 역시도 좀 쑥스럽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평소에 이제 군에서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좀 버리고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또 사회 발전에 내가 기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까지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는 비단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네. 국가 사회에서 기회를 주고 맞아요. 또 행운을 준 그런 것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돌려줘야죠. 사회에다가 그런 책임과 의무를 내가 느끼고 있다면은 아마 이런 일을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네. 일종의 소명의식이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사회에 줄 선물이 많아요. 물론 뭐 금전적인 일도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재능 기부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그저 여행이나 다니고 또 뭐 골프나 치고 취미 생활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늘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보람과 긍지 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더욱더 크지 않나. 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은요, 좋은 취미 생활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 하겠지만은 네. 나머지 아직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에서 우리가 은퇴 후의 생활을 50년으로 봅니다, 이제. 네.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인간 수명이 이제 그 기대 수명이 90세가 되다 보니까는 네. 성장 교육하는데 한 20년, 그 다음에 직업 생활을 하는 게 과거에는 30년이었는데 지금 2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 대신 과거에는 한 20년 정도가 은퇴 생활인데 지금은 50년입니다. 은퇴가 예. 그 긴 세월이 우리 인생의 반 이상이 네. 은퇴 후에 남아 있음을 보면은요, 함부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네. 네. 이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시니어 비전 연합회 우리 박성보 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네. 은퇴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좀 편하게 가족들하고 뭐 재밌게 좀 살고 취미도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는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참 내가 은퇴를 했어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환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을 의무적으로 좀 뭔가 사회에 돌려주고 네. 또 청년들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의식이 참 중요하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많이 정말 깨달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운 정말 너무 회장님과 감사한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요, 좀 같이. 네, 오늘 이렇게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귀한 말씀. 네, 우리 박성보 회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무리로 네. 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주세요. 제가 너무 듣고 싶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19절이고요. 예. 우리 시니어들한테 반드시 이 시를 전달합니다. 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봉오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 시는요 삶의 모든 순간이 아직 피어나지 않는 꽃봉오리임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고 우리 퇴직자 은퇴자들은요 앞으로 50년이 남은 이 세월에 네.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한국 시니어 비전 연합회 박성보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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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